여기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일시적 2주택 갈아타기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일시적 2주택이 되겠죠. 다세대 주택 그리고 다가구 주택, 오피스텔의 경우는 주택임대 사업자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 돈되는 부동산 투자 드림타워 투자점 팀장 신주원입니다. 오늘 강의 주제 바로 확 달라진 부동산 세금, 불인이도 알기 쉽게 한방에 정리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금적인 부분이 너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혼동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격적인 강의 시청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 버튼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사무실에서 주말에 특강을 하고 있습니다. 특강에 오셔서 정말 핵심적인 지역 임장 활동을 통해서 투자의 계획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순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취득세 부분이 달라졌습니다. 두 번째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고요. 마지막 세 번째 양도세, 절세 효과를 어떻게 하면 볼 수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취득세 부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세 대상을 보시게 되면 우선 1주택, 그리고 2주택, 3주택, 4주택 이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법인이 있겠는데요. 그 전에 세율을 보시게 되면 우선 1주택부터 3주택까지는 지금 주택 가격에 따라서 1%에서 3%까지 였습니다. 그리고 4주택 이상부터는 4%의 지금 세금이 매겨졌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전에 취득세 부분이 변경이 됐습니다. 지금 현행을 보시게 되면 우선 조정 대상 지역입니다. 1주택까지는 지금 주택 가격에 따라서 기존과 동일하게 1%에서 3%를 매겨지게 됩니다. 하지만 2주택부터는 크게 상승이 됩니다. 바로 8%, 3주택부터는 12%, 그리고 4주택 이상부터도 계속 12%로 매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비조정 대상 지역은 조금 더 완화가 됐습니다. 1주택은 그대로 동일하고 2주택부터는 기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8%였지만 여기까지는 지금 1%에서 3%로 매겨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3주택은 8%, 그리고 4주택부터는 12%입니다. 그리고 법인의 경우는 지금 종전 같은 경우에는 1%에서 3%대였습니다. 대부분 주택을 구매할 때 법인으로 주택을 구매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행을 보시게 되면 지금 법인의 경우는 무조건 12%의 세금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법인은 오히려 더 손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지금 보시게 되면은 지금 비조정 대상 지역 그리고 조정 지역을 보시게 되면 서울 지역 그리고 경기도 웬만한 지역 같은 경우는 다 조정 대상 지구로 묶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하실 때 다 주택자다 그러면 내 취득세가 얼마인지 8%인지 12%인지 정확하게 알고서 접근을 하신다면 내가 취득세를 얼마를 내야 할지 충분히 알 수가 있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취득세 부분, 주택 취득함에 따라서 누구나 납부를 해야 되는 세금입니다.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납부를 해야 됩니다. 기간을 넘길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꼭 주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취득세 부분, 일시적 2주택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일시적 2주택, 갈아타기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일시적 2주택이 되겠죠. 취득일로부터 1년에서 3년 이내에 처분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기존에 지금 1주택의 경우는 1%에서 3%의 세율을 적용받게 되는데 1%에서 3%의 세율을 적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본인이 주택을 취득했다 그러면은 1년에서 3년 이내에 꼭 주택을 처분하셔야지 1%에서 3% 세율을 적용받는다. 꼭 명심하시고 주의하셔서 주택을 처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보시면은 본인이 다 주택일 경우 8%인지 12%인지 아니면은 1%에서 3% 세율을 적용받는지 꼭 주의하셔서 본인의 세금, 취득세 부분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꼭 주의하셔서 세금을 납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재산세를 보게 되면은 재산세 과세 표준 구간이 있습니다. 우선 6천만 원에서 1억 5천만 원의 구간이 있습니다. 이 구간의 경우는 6천만 원 초과 금액에 따라서
0.5포인트, 0.5%가 상승이 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1억 5천에서 3억 사이입니다. 1억 5천에서 3억 사이의 경우는 우선 1억 5천만 원의 초과 금액에 따라서 20%의 세금이 매겨지게 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3억 초과분입니다. 3억 초과분은 3억 이상인 그 금액 전체를 포함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3억 초과 금액은 0.4%씩 계속 올라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산세 매년 6월 1일에 과세 기준일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도 계획을 세우시는 분들의 경우는 꼭 그 전에 6월 1일 전에 꼭 매도를 하셔야지 이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는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6월 1일 이후에 6월 2일에 매도를 했다. 그러면 재산세를 납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주택이 없습니다. 하지만 6월 2일에 매도를 했다. 그러면 재산세를 납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월 29일, 5월 30일 이전에 꼭 매도를 하신다면 재산세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매도 계획 세우시는 분들 이 점 꼭 유념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를 보게 되면 종합부동산세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전국의 부동산을 합산한 가격입니다. 그 중에서도 공시 가격입니다. 공시 가격, 주택 가액의 70% 내지 80%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공시 가격을 지금 정부 자체에서 90%까지 끌어올린다고 합니다. 그만큼 세금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종합부동산세도 지금 6월 1일이 과세 기준일입니다. 하지만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12월에 납부를 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종합부동산세 일정 금액이 초과되면 부동산세를 납부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부동산세 기준표를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여기서 보시게 되면 과세 표준 구간이 있고 일반 몇 프로인지 나와 있고 그리고 3주택 이상 조정 대상 2주택자 이상부터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주택자 적용이 아니라 지금 3주택 이상 그리고 조정지역 2주택 이상자의 기준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3억 이하는 0.6%입니다. 일반은 0.6% 그리고 지금 3주택 이상부터 조정 대상 지역 2주택자는 지금 1.2%입니다. 지금 여기서 쭉 내려가면은 94억 초과 일반 같은 경우는 3% 그리고 지금 3주택 이상자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 2주택 이상자는 지금 6% 가까이 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공동 명의와 단독 명의가 있습니다. 단독 명의 같은 경우는 1주택 단독 명의의 경우는 9억까지는 납부 안 해도 됩니다. 즉 면제가 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공동 명의의 경우는 6억씩 면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부부가 12억짜리 아파트를 구매를 했는데 공동 명의로 집을 구매를 했습니다. 그러면 6억씩 나눠 가지기 때문에 12억에 대한 금액이 면제가 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 본인의 상황이 어떤 게 유리한지 꼭 정하셔서 공동 명의로 할지 단독 명의로 할지 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양도세 부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세 표준 그리고 양도 소득 세율 그리고 누진 공제액이 있습니다. 과세 표준액을 보시게 되면은 지금 1,200만 원 이하부터 지금 5억 초과까지 있습니다. 양도 소득 세율을 보시게 되면은 1,200만 원 이하의 경우는 6% 그리고 5억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총 42%에 대한 세금이 양도소득세가 나온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최고 5억 초과 분에 대해서는 지금 3천만 원 중반대 누진 공제액이 발생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단기 투자 수요 근절 목적이 있습니다. 단타, 1번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단타가 있습니다. 단타를 치면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그런 분들을 투자 수요를 근절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주택 취득, 분양권도 포함이 됩니다. 2년 후, 2년 미만의 경우 60%에서 70% 양도소득세가 크게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타로 1억에 대한 수익이 발생했으면 바로 70%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바로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 다주택자 분들의 경우는 2주택의 경우 20%, 그리고 3주택의 경우는 30%의 추가가 적용이 됩니다. 서울 전 지역, 경기도 웬만한 지역은 다주택자 분들의 경우는 2주택은 20%, 3주택 이상인 분들은 30%의 지금 적용이 추가적으로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5억 초과가 됐다 그러면은 42%입니다. 42%의 2주택자는 20%, 그리고 3주택 이상자 분들의 경우는 30%가 추가로 세율이 플러스 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양도 차액 계산 후에 장특공 감면이 됩니다. 양도 차액 예를 들어서 42%, 그리고 2주택일 경우 20%의 추가가 적용이 됩니다. 총 62%가 되겠고, 지방소득세 약 10% 정도 됩니다. 지방소득세 약 10% 정도 적용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본인이 보유기간, 장특공 보유기간에 맞춰서 감면 혜택을 본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장특공 지금 21년 1월부터 개정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의 경우는 10년 보유하고 2년 거주를 하면은 장특공 혜택 80%까지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년 지금 1월부터는 바로 장특공 개정이 됩니다. 바로 10년을 보유해야 되고 그 다음에 10년 동안 또 거주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80%를 적용을 받습니다. 그만큼 10년 동안 거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장기보유 특별공제 80% 받기 어렵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양도소득세 지금 예시를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우선 다주택자라고 예시를 해놓고 5억에 대한 초과분이 발생했다고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5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바로 42%가 양도소득세가 적용이 되고요. 그리고 다주택자 30%가 적용이 됩니다. 추가적으로 다주택자 3주택 이상인 분들의 경우에 한해서는 30%가 플러스 된다고 앞서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30%가 적용이 되고 지방소득세 10%, 약 10%가 적용이 되면 총 양도소득세 82%가 적용이 됩니다. 총 양도소득세 총 4억 1천만 원이라는 금액이 양도소득세로 납부를 해야 됩니다. 5억이라는 이익이 발생을 했는데 본인의 이익은 약 9천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4억 1천만 원은 정부에 세금으로 납부를 해야 되고 9천만 원이 바로 본인이 가져갈 수 있는 이익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핵심 포인트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 주택임대사업자 아직까지는 살아 있습니다. 지금 아파트 부분은 폐지가 됐습니다. 하지만 소형주택, 바로 다세대주택 그리고 다가구주택, 오피스텔의 경우는 주택임대사업자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형주택에 투자 계획을 세우시는 분들의 경우는 임대사업자를 활용하신다면 절세 효과를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재개발 이슈가 있는 지역, 다세대 주택이나 다가구 주택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을 보면 공공재개발이 크게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정말 5년 안에 실거주할 수 있는 아파트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세대 주택 투자 수요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투자를 계획하시는 분들 바로 주택임대 사업자를 활용하시면 절세 효과를 크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취득세 부분도 85%까지 감면 혜택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재산세나 종부세 부분도 2주택 이상 주택임대 사업자에 등록을 하시면 절세 효과를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도 혜택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1주택자 고가주택을 보유하고 있으신 분들의 경우는 공동 명의가 유리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단독 명의 공시가격 9억 이하까지는 면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9억 이하의 경우는 바로 단독 명의로 하는 게 유리합니다. 하지만 공동 명의의 경우는 지금 6억씩 면제가 됩니다. 총 12억씩 면제가 되기 때문에 고가주택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의 경우는 공동 명의로 주택을 구매하시거나 아니면 보유하시면 훨씬 유리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가주택을 보유하고 있으신 분들의 경우 공동 명의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공동 명의의 경우는 장기 보유 특별 공제 혜택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단독 명의로
하시는 게 오히려 더 유리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독 명의로 할지 공동 명의로 할지 상황 판단을 잘 하셔서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세 번째, 올해 넘기면 세금 폭탄, 이게 팩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년 2021년 1월부터는 바로 공시가격이 인상이 됩니다. 그만큼 많은 세금적인 부분이, 각종 세금적인 부분이 인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총 세금적인 부분이 60가지가 된다고 합니다. 크게 상승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도 계획을 세우고 있으신 분들의 경우는 올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빨리 주택을 처분하시는 게 그나마 절세 효과를 보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세금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특강 시간과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